나는 초보 창업자들이 점점 더 자영업자로 발전하는 정석적인 플랜을 이 집이 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와이프, 뭐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그 쌈짓돈까지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류 대출 받고 막 이빠이 대출 땡겨가지고 뭐 막 1억 5천 2억 들고 지금 창업을 하는 이 현실 너무 웃기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 근데 여기 사장님은 자기가 가진 돈이 3천이야? 3천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하고 그럼 3천을 가지고 찾은 거야. 대표님 여긴 어딘가요? 여기 곰탕집, 부천에 있는 곰탕집인데 조금 생소하죠? 돼지곰탕이에요, 돼지곰탕. 돼지로 곰탕을 잘 안 하는 게 냄새 잡기 어려워서 잘 안 하는 거예요? 냄새 맡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돼지곰탕이든 닭곰탕이든 소곰탕이든 뭐 다 취향의 문제지.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돼지로다 곰탕을 만드는 집들이 계속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고 우리 또 창업적으로 이게 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초보자들이 왜 이 돼지곰탕 창업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는지 우린 이걸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일단 메뉴 고릅시다. 네. 되게 저렴하다. 밥집이 이래서 문제인 거가 똑같은 퀄리티라고 해도 강남이나 어느 소비력이 있는 데서는 똑같은 퀄리티도 10,000원을 받아. 근데 이런 데서는 10,000원을 받기가 이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지금 8,000원에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곰탕집 창업을 얘기를 하는지는 먹으면서 좀 얘기를 좀 하자. 좋아요. 사실 나는 이 곰탕이라고 하는 명칭이 난 너무 좋은 거야. 곰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지 않아? 그렇구나. 아까 계속 우려내고 그렇지, 해야 고기를 되니까. 우려낸 정성과 시간도 뭔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중요한 건 앞에 돼지가 붙었단 말이지. 그럼 식재료로 따졌을 때는 소에 비해서는 정말 터무니없이 싼 거야. 소 우리 뭐 사태나 양지 막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비싸. 근데 곰탕이라는 타이틀은 가졌는데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국산 돼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싸지만. 그리고 여기 이따 나오면 보겠지만 여기는 그 돼지 중에서도 좀 비싼 부위는 막 삼겹살이나 여기가 아니라 등심이야. 어차피 우릴 거니까. 그치, 우리 돈가스 먹을 때 쓰는 돈가스 등심이 있잖아. 근데 그게 두꺼우면은 막 퍽퍽하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만의 방식으로다가 얇게 점여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거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처럼 돼지국밥으로 장사하면 노동 대비해서 순수익을 되게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 수치상 그렇죠. 국밥이라고 하는 거는 곰탕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뭔가 저렴한 느낌 들지. 돼지국밥, 그렇네. 순댓국밥, 왠지 확실히 서민 느낌 나잖아. 곰탕이 국밥보다는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지. 이게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곰탕집, 뭐 국밥집 이런 타이틀 걸고 하는 데 중에서는 되게 순수익 많이 가져가는 편이라는 거죠, 여기가? 그렇지. 순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제할 거 제하고 남는 게 순수익이잖아. 그럼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원가지.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인건비. 세 번째 들어가는 건 임대료. 임대료랑 인건비랑 원가가 제일 포지션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가 자체는 어쨌든 돼지기 때문에 소보다는 훨씬 쌀 거 아니야. 물론 그거를 그 가격에 맞게끔 여기 있는 주인장이 엄청 노력을 했겠지. 원가는 돼지를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포지션으로 가고 아마 원가율은 30%가 안 나올 거야. 8,000원에 팔아도 한 25%에서 30%는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돼지곰탕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 그럼 원가는 무조건 40%가 되는 거야. 넘을 수도 있지. 왜냐면 똑같은 원육이지만 그거를 어쨌든 본사에서 가공을 시킬 거고 본사에서 가공시킨 거를 또 본사 마진이 붙을 거고 본사 마진이 붙은 거를 또 배송을 가야 되잖아. 다른데 뭐 이런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하면은 그 과정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통상 개인 매장에서 25% 선으로다가 하는 집들은 퀄리티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는 한 40%? 그 이상도 할 수도 있어요. 곰탕이 왜 좋냐면은 우리가 순댓국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머릿고기 썰려 있는 거, 순대 이런 걸 집어넣어. 그리고 육수를 넣어. 그 다음에 끓여야 돼. 거기다가 다대기 넣어. 근데 우르르 끓인 다음에 그 뚝배기 채려와서 이렇게 뜨겁게 오잖아요. 근데 봐봐, 곰탕은 이게 왜 혼자서도 주방이 가능하냐면 육수 끓여져 있어. 수육 이만큼이 어쨌든 준비가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주문을 했어. 그러면 그릇 앞에다 놓고 수육 준비된 거 놓고 그 다음에 육수 그냥 넣어서 그냥 바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도 여유롭게 주문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넣고 부어가지고 나가니까. 또 대표님이 중요시 하시는 그 낮은 노동 강도 그렇지. 에도 부합이 되는구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 자체가 예전에 쓰던 주방을 그대로 쓰니까 그건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바 테이블이라든지 우리 이자카야나 이런 데 식으로 다 빠졌으면은 그냥 담아주는 거야. 조리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담아주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방을 지금도 혼자서도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원가 쌌지? 그 주방 혼자서 보니까 알바 하나로 되지. 원가 싸고 인건비 싸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상권이 진짜 내가 여태까지 다녀본 가게 중에 여기가 최악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올 때 보니까 교통편이 되게 뭐 없긴 하더라고요. 여기 이런 데는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도 맛은 있는데 상권에 대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전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상권이나 입지에 대한 그 임대료 부분이 좀 적더라도 곰탕 같은 경우는 맛있으면 또 찾아올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 원가 낮고 인건비 낮고 임대료가 낮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루 50만 원만 팔아도 사실 뭐 절반도 가져가죠, 순수익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역으로 곰탕집을 하기 좋은 상권이라고 하면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곰탕집을 누가 먹어요? 근데 곰탕은 진짜 남녀노소 그냥 먹을 것 같은데? 남녀노소 좋아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디 들어갈지에 대한 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가 좋을까? 그냥 절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거나 어느 동네를 가더니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프랜차이즈가 뭐 있어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거요? 파리바게뜨 알아요?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 한 3,000개 넘어요. 근데 중요한 건 파리바게뜨는 1,000세대만 있어도 들어가. 근데 중요한 파리바게뜨는 그 1,000세대 중에서 그 1,000세대가 다 보이는 자리에 들어가. 그 입지가 엄청 좋겠죠. 사거리 막 이런데 사거리 코너 건물인데도 코너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럼 중요한 그 옆에 뭐가 있겠어요? 맥도날드? 아니지. 맥도날드는 그래도 상권이 크잖아. 뚜레쥬르, 그럼 빵 쪽이고 밥 쪽으로. 김밥 천국. 그렇지. 김밥 천국이나 김간에나 뭐 이런 거 들어가야죠. 그럼 그런 데 가면 우리도 라면이나 김밥만 먹어도 요즘 7, 8천 원 나오잖아. 가격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조스 떡볶이, 뭐 국수나무, 미소야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어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처럼 지금 소형 규모로 하는 곰탕집이라면 김밥 천국 옆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곳. 그렇지. 우리가 김밥 천국을 생각하면 잘 알아야 되는 게 다른 음식점들은 뭐 우리가 이러면 코다리찜을 먹으러 가. 코다리찜 아침에 먹어. 3시에 가서 먹어. 밤 11시에 먹어.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이야. 우리가 지금 샤브샤브를 먹어. 샤브샤브를 뭐 아침에 먹어. 안 먹죠. 저녁도 잘 안 먹을걸? 점심에 아마 몰빵일 거야.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김밥 천국이라는 거를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아침에도 먹을 것 같고 점심에도 먹을 거고 3시에도 사람이 있고 10시, 밤 1시에도 있을 것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김밥 천국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그런 상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곰탕이잖아. 지금 가격이 지금 8,000원, 9,000원밖에 안 한다고 쳤을 때 그런 상권에 그런 입지에 그 옆에 들어간다면 나 같으면은 라면의 김밥도 8,000원인데 이거 먹지. 그럼 그런 자리 들어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면 뭐 할매 순댓국 이런 건 어떨까? 근데 할매 순댓국이라고 있으면은 중요한 할매 순댓국도 아침에도 되고 점심에도 되고 저녁에도 되고 그런 상권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들이 상가를 구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슨 유동을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프랜차이즈 회사의 그 데이터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어쨌든 매출을 많이 날 수 있는 자리는 귀신같이 한다고. 그래서 밥집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브랜드들을 검색을 해서 지도에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그런 자리 옆에 빠지는 자리들이 있어. 공실 빠지는 자리도 있지만 권리금도 싸게 나오고 이런 자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인수해가지고 지금 여기 사장님이 처음 오픈했던 것처럼 기존 시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오늘 곰탕집 촬영한다고 해서 저는 아무래도 곰탕집 하면은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시고 약간 좀 기성틱한 이미지가 있는데 보니까 사장님도 되게 젊으시고 특히 사이드 메뉴가 되게 조금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집이 활용하는 어떤 메뉴 구성이나 약간 전략 같은 게 있는 건지 곰탕만 팔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메뉴 구성이나 전략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거죠. 결국에는 도화지 같은 곰탕이라고 하는 메인 주연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곰탕집들은 보통 만두 같은 걸 해요. 그리고 수육을 하더라도 소수육이라든지 그 돼지 삼겹살로 한 그런 제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이 곰탕 고기하고 수육을 하는 고기하고 완전 틀린 거야.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만두하고도 틀려. 근데 중에 여기는 고기 완자전을 만들었잖아. 네네. 재료가 좀 호환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떤 되게 웃기냐면 우리가 갈비집 가잖아. 그럼 점심에 갈비탕을 판다? 좀 웃기지 않아? 그 갈비하고 이 갈비가 틀린데?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이라고 하는 걸 예전에는 그런 거를 되게 중시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직접 원 돼지 등심을 지금 쓰다 보니까 그 등심을 이용해가지고 등심을 잘 갈아가지고 다른 거 섞어서 만든 게 완자전이고 그리고 돼지 등심을 가지고 얇게 점여서 이렇게 불로다가 살짝 그을려가지고 먹게끔 안주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난 좋다고 생각하는 게 독창적이잖아. 이거 우리 다 해도 31,000원 나왔는데 다른 곰탕집 가서 이거 먹고 수육 하나 시키면은 수육만 30,000원이 넘는데
그러면 가격대가 벌써 막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요즘 젊은 사장님들이야. 젊은 조리사들, 젊은 창업자들이 기존의 틀에 박혔던 그런 창업 스타일을 이렇게 깨부시고 싸게 팔아서 가성비를 느끼지만 사실상 싸게 파는 게 아니거든. 제값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율 자체가 30%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인건비도 좀 덜 쓰면서 재료가 호환이 되니까 재고 부담도 없이 계속해서 신선한 걸 줄 수가 있는 거지. 여기 곰탕집이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던데 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질문 중에 제일 괜찮았어요. 나는 초보 창업자들이 점점 더 자영업자로 발전하는 정석적인 플랜을 이 집이 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여기가 지금 보면은 부천에서도 진짜 어떻게 이런 곳을 골랐는지 내가 의아할 정도로다가 이 구석대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 구석대기에 월세가 100만 원도 안 돼. 그리고 본인 가진 돈이 예를 들면 막 지금 3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3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막 뭐 와이프, 뭐 부모님, 뭐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 그 쌈짓돈까지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류 대출 받고 막 이빠이 대출 땡겨가지고 뭐 막 1억 5천 2억 들고 지금 창업을 하는 이 현실 너무 웃기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 근데 여기 사장님은 자기가 가진 돈이 3천이야? 3천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하고, 그럼 3천을 가지고 찾은 거야. 난 항상 얘기하잖아. 내 몸 갈아서 하루 5테이블이든 6테이블이든 일을 한다? 그것들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근데 여기 사장님이 여기를 자리를 잡고서 어쨌든 돼지 곰탕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조리 기술이 있었고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뭐 한 거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3천만 원을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사 근력을 길렀잖아. 안 되니까 막 덕지덕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안 되니까 뭐 하고, 뭐 술 팔아고 뭐 술 먹는 아저씨들한테 욕도 먹어보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가격 체계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뭐 이래야 되는구나 하고, 또 찾아오면 또 고맙다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계속 노력을 했잖아. 그걸 2년을 한 거야, 2년을.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이전에도 되는 거 아니야? 장사 근력이 지금 쌓였잖아. 약간 그 튜토리얼을 깬 거네요. 튜토리얼이 뭐야? 게임 뭐 이런 거. 그런 거야. 그 클리어한 거지. 퀘스트 클리어한 거야. 그럼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처음 할 때는 똥배짱 부려가지고 대출 받고 막 그 온 가족들 막 하지 말고, 처음에는 자기가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짜리 창업을 하고 3천만 원에 3천만 원에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노력으로다 일단 생존을 했잖아. 여기 한 번도 적자 난 적이 없어. 월세 100만 원 안 되고 사람 안 쓰는데 어떻게 망해요? 망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망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그 임대료, 인건비, 원가가 높아가지고 얼마 못 팔면 내가 까진다 이래야지 망하는 건데, 자기가 유리하고 자기가 대접하고 임대료 낮고 이런데 왜 어떻게 망하지? 그러니까 2년 정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내가 나갈 수 있겠어. 이럴 때는 달러빚을 내서라도 나가라 이거야. 그럴 때는 대출 받는 거 누가 뭐라 그래. 그 돈 버는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 나이라는 게 있고 그 시기라는 게 있고, 베팅을 할 때는 해야 돼. 근데 지금 그걸 모르는 상태로 무지한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2년 동안 헤딩도 하고 막 살아남으려는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노력의 결과물인 손님들을 대응도 해보고, 동네 사람 장사도 해보고, 찾아온 사람 장사도 해보고. 근데 맛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거기 어디야? SBS 생생정보통 맞죠? 생방송 투데이인가? 이제 그런 거. 아무나 와, 그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와가지고 왜 그걸 하겠냐고. 결국엔 기본은 지켰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 어디 가면 그래도 맛은 그래도 알잖아. 밥집이 맛있어야 되거든. 근데 어쨌든 상권적인 한계도 있고 이런 상황이야. 그럼 중요한 건 맛 말고만 좀 뭔가 그건 되면은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바로 다른 데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응원을 하는 사람이고. 맥주 하나 주세요. 난 여기 온 게 돼지곰탕을 해라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초보 창업자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아. 약간 모범 사례 차원으로 그렇지. 소개하시는 거구나. 첫 번째, 밥집은 맛있어야 돼. 맛있으려면 정성이 들어가야 되거든. 좀 정성이 들어간 육수와 고기가 있어요. 이건 기술이야. 그럼 이런 기술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맛있는 걸 배웠으면은 단순히 내가 판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맛있는 걸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해라. 김밥천국 왜 위대한 줄 알아? 김밥천국 위대한 거는 그 김밥천국 아줌마가 김밥을 팔기도 하지만 손님 없을 때 거기 우엉도 볶고 있고 당근도 볶고 있고, 한마디로 생산직과 판매직이 합쳐져 있는 그거라고. 근데 프랜차이즈나 이렇게 다 뭐 우엉도 볶아서 갖다 주고 계란 지단도 다 붙여서 갖다 주고 이런 데들은 판매를 할 땐 되게 바빠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시간 다 같이 놀잖아. 처음에는 생존. 지금 여기는 죽지 않았잖아. 생존했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베팅을 할 때는 대출을 받든 뭐 투자를 받든 뭐 하든 어쨌든 큰 소리 치고 해도 돼. 왜냐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했으면 그 다음은 돈을 버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초보 창업자들은 이 만달곰탕 이 집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난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